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운영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머신러닝 활용 시대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정현정 기자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기업 IT 전략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성을 더해가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시스코 코리아의 장희성 이사님을 모시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네트워크 운영 과정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코의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 솔루션을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과 운영 모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스코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희성 이사라고 하고요. 제 역할은 시스코의 데이터 센터 스위치 제품군을 담당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 영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ACI나 넥서스 스위치 제품군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5분 동안 진행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과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발표 순서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발표 순서로는 왜 데이터 오퍼레이션 솔루션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지 이런 운영 자동화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리고 시스코의 데이터 오퍼레이션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실제로 이제 제품에 좀 포커싱을 해서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가 현재 지원되는 기능과 앞으로 진행될 기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 좀 스냅샷을 떠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엔드 인사이트가 어떻게 동작하고 어떠한 기능들이 이렇게 GUI 형태로 보여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네트워크 운영 자동화 왜 필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지난 10년 동안 사실 디지털 혁신은 고객의 사업 유치나 이런 만족도를 충족할 수 있는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비즈니스 중심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런 팩터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또 팬데믹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실질적으로 팬데믹 시대가 종결된다고 해도 아마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로 인해서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폭증을 하고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현대화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장과 함께 앱 개발이나 디자인 설계 및 구축 작업을 자동화하려는 그 수많은 고객들의 노력에 의해서 솔루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더 적은 오류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빨리 더 배포를 해서 기업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혁신은 네트워크 쪽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안고 있는데요. 이러한 네트워크는 실질적으로 성능이나 확장성 측면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민첩성 측면에서 실제로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툴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운영의 주요 난제를 좀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자분들은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용성을 고려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이제 분석과 예측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거의 모든 운영자가 직접 그러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업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제 종종 또 운영자가 예기치 않은 그런 장애로 인해서 모니터링과 이상 증상에 대한 사후 대처에 많은 운영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 현상이 감지가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으로 CLR을 이해한 방법과 또는 로고 정보를 수집하고 또 SNMP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MRTG 같은 모니터링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각각의 텔레메트리 정보들을 결국에는 운영자가 분석 조합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적 자원에 의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영 구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업무들이 반복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1년에 이런 시간들이 결국은 MTTR 값을 높이게 되고 TCO 측면에서도 상당한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이제 이러한 지능형 운영 관리 모델이 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사람이 건강을 체크할 때 항상 예방을 하고 건강검진과 같은 그런 진단을 하고 또 이제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그런 이상 징후에 의해서 치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쪽에서도 이러한 예방과 진단 그리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가급적이면 운영자의 수동적인 측면이 아닌 자동화된 그런 툴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에서 얘기했듯이 데이2 오퍼레이션이 뭐지? 데이2를 뭘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게 사실은 데이 0, 데이 1, 데이 2가 IT 운영 라이프 사이클을 얘기하는데요. 이미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네트워크 쪽에서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 0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디자인 설계 단계를 이제 데이 0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구축 단계를 데이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오늘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운영 관리 단계를 데이 2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전부터 이미 자동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 저희 시스코에서 이미 5년 전부터 런치를 해서 이미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SDN이 가장 대표적인 네트워크 자동화 솔루션으로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가상화된 네트워크 또 가상화된 서버 쪽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 많아지면서 실질적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의 비저빌리티까지 결국에는 네트워크 담당자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시스코에서는 이번에 데이터 오퍼레이션을 2년 전에 출시되어지고 지금 이제 특화된 기능들이 많이 애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스코에서 제공하는 엔드 인사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솔루션 명칭이 바뀌었죠, 이사님? 네, 맞습니다. 이 장표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2개월 전에는 넥서스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 네임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넥서스 대시보드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보일 텐데요. 결국은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라고 하면 넥서스 대시보드라고 하는 그런 앱 호스팅 어플라이언스 위에 인사이트라고 하는 앱 형태가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오퍼레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오케스트레이터나 데이터 브로커와 같은 별도의 또 다른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앱 형태로 넥서스 대시보드 위에 올라가는 그런 아키텍처로 지원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위에는 이제 서드 파티도 사실 올라가서 클라우드 ACI나 또는 서비스 나우 또 테라폼과 같은 그런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도 올려서 실질적으로 원 뷰 형태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이나 보안 담당자, 클라우드 담당자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 스태프들이 또 거기에 업무에 맞는 다양한 툴들을 지금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에 반면에 이러한 넥서스 대시보드 형태의 원뷰 형태의 그런 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쓰시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에 대한 동작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넥서스 대시보드는 네트워크 장비들의 각각의 노드에서 발생하고 있는 텔레메트리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그 수집된 광범위한 데이터를 데이터 모델링화 합니다. 이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면 서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링 단일화를 하기 위함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기법의 텔레메트리를 이용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그 상관관계 분석에 의한 결과를 AI 기법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얘가 이상행위인지 아니면 정상행위인지 이거를 판단을 하고 이상행위가 탐지가 되면 그거에 대한 예방책을 고객한테 GUI 형태로 또는 텍스트 형태로 알려주는 것이 이제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ITSM과 서비스나와 같은 그런 솔루션에 연결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서드파티 장비들을 여러 개 다양한 벤더들의 네트워크 장비를 운영하고 계시면 스플렁크를 이용해서 또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의 GUI 이외에 별도의 이제 형태로서의 GUI가 요구되어지면 REST API가 제공이 되므로 그거를 가지고 여러 고객분들이 별도의 또 포털 형식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지원을 하고요. 또는 메일 형태로 저희가 얼럿을 띄워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분이 운영자가 대시보드를 보고 있지 않아도 메일 형태로 이상 증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등도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텔레메트리라는 정보 단어를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텔레메트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이제 용어에 의해서 텔레메트리로 단일화시킨 거고,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쓰고 계시는 MRTG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에서 실질적으로 제공해주는, 예를 들어서 뭐 BGP 세션이 끊겼다든지, 뭐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이 디스커넥트 됐다든지, 아니면 또 장비에서 뭐 메모리 사용률, CPU 사용률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요. 또한 뭐 인터페이스의 트래픽이 어느 정도 흐르고 있는지 이러한 다양한 카운트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는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드웨어 텔레메트리는 이제 시스코에서 약간 좀 특화된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텔레메트리를 모아놓은 그런 텔레메트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스코에 좀 관심이 가지시는 분들은 시스코가 이제 그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에이직을 별도로 디자인해서 설계를 하고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에이직을 이제 클라우드 스케일 에이직이라고 하는데, 넥서스 9K에 들어가는 이러한 에이직은 전부 클라우드 스케일 에이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하드웨어 텔레메트리가 에이직 하드웨어 기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발생되어 있는 이런 텔레메트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런 분석 서버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텔레메트리의 그 계유에 따라서 뭐 플로우 테이블이라든지 플로우 테이블 이벤트 또는 SSX 이런 레벨로 나눠지는데, 현 단계에서는 이제 플로우 테이블 이벤트, 이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플로우 테이블이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들은 가고, 실질적으로 이제 SNMP의 트랩과 같은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때 그런 이벤트성 메시지가 FT 형태로 이제 분석 서버에 날아가서 고객분들한테 이런 어노멀리, 즉 이상 증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텔레메트리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SSX는 뭐냐면 이제 에이직 자체에서 발생하는 디테일한 정보들, 즉 버퍼에 대한 상태 정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향후에는 지원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FT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ND 인사이트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저는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죠. 변경 관리입니다. 체인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고객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잘 동작하고 있지만 향후 어떠한 요구 조건에 의해서 구성 변경을 해야 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구성 변경이 제대로 동작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미리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ND 인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네트워크 이슈에 대한 뭐 서비스 구현 시간이라든지 뭐 변경에 관련된 승인,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검증을 하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을 좀 더 단축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구성 변경을 할 수 있게끔 고객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ND 인사이트는 고객분들한테 사전에 어떠한 로그나 이상 증상에 의해서 네트워크에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사전에 예방을 먼저 해주고, 그런 예방에 따른 조치 사항이 있을 경우 그런 조치 사항에 대해서 레코멘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패브릭에 ACI를 예를 들자면 ACI의 리프 노드나 스파인 노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7점대라고 했을 때 이 7점대에 알려진 버그가 발생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파트너나 운영자분들이 시스코 홈페이지에 가서 일일이 찾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ND 인사이트를 운영하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러한 알려진 버그가 발생하면 고객분들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임팩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운영 노하우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의 큰 장점으로서는 생산성과 가역성 확대 측면에서 얘가 이제 그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형태로 패브릭에서 흐르고 있는 모든 트래픽에 대한 헤더 값과 메타 정보를 조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플로우가 어느 노드를 타서 어느 노드로 나가는지 이러한 패스에 대한 그런 가시성을 좀 보여주고요. 또한 플로우 레벨로 어느 구간에서 패킹 손실이 일어나는지, 지연 구간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것도 알려주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노력과 함께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에 이러한 ND 인사이트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그 자동화된 기법에 의해서 직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어디에 임팩트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D 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좀 디테일하게 적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상 증상이 일어나는 곳을 식별하고 위치까지 파악을 해주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원인 파악이 가능하면 원인 파악과 함께 그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서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요. 실제로 이 스위치가 뭐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됐을 때 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컨피그레이션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이제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이상 중에 따른 뭐 플로우의 지연 손실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플로우 기반의 경로 가시성까지 보여주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안적으로 보안 취약성 공지를 이제 받잖아요. 주기적으로 받게 되는데 사실 보안 취약성에 대한 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이게 주기적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보안 취약성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이제 배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는 이런 보안 취약성 관련된 공지는 직접 찾아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좀 접해보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자동적으로 이제 그 시스코에서 시스코 클라우드 쪽에서 자동적으로 푸시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이 내용을 보고 우리 망에 어펙티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실 수 있고요. 심지어는 ND 인사이트가 그런 어펙티드된 버전이라고 하면 그 버전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추천을 해줍니다. 또한 또 OS에 대한 엔드 오브 세일즈가 도래하면 그 엔드 오브 세일즈에 대한 언락까지 띄워주게 되고요. 향후 이제 여기서는 또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그 사실은 모든 장비에 대해서 만약에 장애가 났을 때 시스코 태그를 오픈하게 되면 태그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제 로그 덤프를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덤프를 각각의 장비에 들어가서 일일이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런 로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있고 향후에는 자동적으로 태그에 이러한 로그를 클라우드 형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로드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사님께서 시스코 ND 인사이트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트워크 운영 자동화를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히 좋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앤디 인사이트는 5.0 버전이지요. 현재 제공되는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2점대에서 왜 갑자기 5점대로 갔느냐 이제 이렇게 좀 의구심을 느끼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초기에는 이제 그 넥서스 인사이트라고 해서 2점대까지 지원을 하고 넥서스 인사이트에는 사실은 서브 기능으로서 NIR, NIA, 뭐 넥서스 어셔런스 엔진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의 그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서 이러한 그 제품의 네임도 리브랜딩 되고 버전도 5.0으로 이제 점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거는 이제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가 5.0부터 정식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그런 기능들이 다 통합돼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에 이제 새로 들어간 내용은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에서도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약간 그래픽 형태로 좀 이쁘게 좀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갔고 ACI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파인 림프 형태의 투티어 방식이었지만 이제 확장성을 좀 고려한 그런 고객분들은 리프 자체만을 이제 투티어로 고려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멀티티어 서포트도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로우 탭뿐만이 아니라 이벤트성 그런 플로우에 대해서 FT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 이번 버전에 들어갔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잡기 어려운 마이크로 버스트 디텍션입니다. 마이크로 버스트 디텍션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트래픽이 갑자기 이제 튀는 그런 것을 잡아내기가 사실은 고객분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 버스트 디텍션 기능이 이번 5.0에 들어갔고요. 또 카프카 메시지 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카프카의 클라이언트 베이스로 저희 쪽에서 이제 정보를 뽑아가서 카프카 형태로 또 이제 뭐 별도의 솔루션을 만들거나 여러분들이 운영하시기 편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또 이메일 노티피케이션도 이번 버전에서 새로 들어가게 됐고요. 네. 조만간 5.1 버전으로 업데이트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5.1 버전에는 어떤 기능들이 추가될까요? 네. 사실 5.1 버전에서는 크게 들어가는 기능들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5.0에서 5.1로 변경되는 것은 가장 큰 변경 사항은 이제 DCNM이 넥서스 대시보드에 올라가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됐고 그와 더불어서 약간 그 스케일러빌리티가 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NXOS 같은 경우에는 뭐 초당 12,000개 플로우까지 게더링을 할 수 있고 ACI 같은 경우에는 2만 플로우까지 초당 게더링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 좀 확장이 있었고 제가 로드맵에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메이저 업데이트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이브리드 사이트 지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이 현재까지는 ACI 도메인에 있는 것은 거기를 ACI 도메인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가 거기에 클러스터 형태로 하나가 있어야 됐고 또 일반 네트워크 영역 즉 NXOS의 일반적인 OS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메인 영역에도 별도로 있어야 됐는데 6.0부터는 ACI 영역과 NXOS 영역을 같이 쓰시는 고객은 단일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를 가지고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6.0 같은 경우는 이제 칼렌더 이어로 Q3에 릴리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 변경 분석은 이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고객분이 작업 변경 전에 앞으로 구성할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현재 버전과 향후 버전을 비교를 해서 어떤 좀 약간 검증을 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데 좀 필요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기능이 제공이 되면 구성 변경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 요소도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이익이 될 것 같고 이 기능은 6.1 버전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Q4에 릴리즈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ACI가 특히 ACI죠. A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가 리프에 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현재 단계에서는 각각의 리프 투 리프의 그런 그 플로우 패스를 보여준 반면에 향후에는 6.1 버전부터는 그 네트워크 서비스, 즉 방화벽이나 L4, L7이 리프에 연결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 네트워크 서비스의 패스까지 플로우 추적 기능에 의해서 보여지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플로우가 L2를 나와서 방화벽 거치고 스파인 1번 거쳤다가 리프 2번 거치고 로드 밸런서를 타서 리프 3로 가서 스파인 2로 가는 뭐 이런 경로뿐만이 아니라 이 경로에 패킷 지연이라든지 패킷 손실이 있다든지 이러한 포인트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6.1에 들어갈 예정이고 또한 6.1에는 엔드포인트, 지금 가상화된 엔드포인트까지 정보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VM웨어 vCenter가 인티그레이션 되면서 하이퍼바이저 네임이 뭐고 VM 네임 또는 VM의 헬스 정도를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VM이 포트 그룹 어디에 할당되어 있는지 커넥티비티 상태 정보는 어떤지 이런 것까지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자 측면에서는 좀 더 외부에 붙어 있는 그런 단말들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좀 더 트러블슈팅하기 좋은 그런 솔루션으로 인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매니팩처링 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반도체 제조사 같은 그런 데서는 멀티캐스트가 그런 자동화하는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멀티캐스트 플로우에 대한 분석 요구 조건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멀티캐스트의 컨트롤 플레인 쪽, 즉 뭐 예를 들어서 IGMP 스누핑이 뭐 플래핑이 일어난다든지 뭐 멀티캐스트 라우팅이 뭐 어디가 뭐 디스커넥션 됐다든지 이러한 컨트롤 플레인 측면의 그러한 정보만 지금 제공되지만 내년 상반기 실점 때에서는 데이터 플레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패킷 지연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로스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런 레벨까지 멀티캐스트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제조사에서 ACI를 쓰고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관리나 운영 자동화와 관련된 그런 서드파티 솔루션들과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이기종간 분석이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 뭐 스플렁크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ND 인사이트와 같이 인티그레이션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뭐 ITSM이 좀 특화된 그런 고객분들께서는 이러한 기능을 서비스 나우하고 통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테라폼이 굉장히 많은 그 미디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 자동화를 위한 앤서블이라든가 테라폼 같은 것도 저희 넥서스 대시보드 위에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올해 Q3와 Q4를 통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제 ND인사이트 실제 이용 사례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더욱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데모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ND 인사이트인데요. 제가 좀 스냅샷을 설명을 드리고자 좀 스냅샷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ND 인사이트를 접속하게 되면 최초에 보시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오버뷰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보시면 대시보드 형태에서 이 사이트는 현재 DC-west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얼라 서머리가 크리티컬로 되어 있죠. 저희가 여기에는 이제 이상 증상을 많이 발생해 놓고 고객분들한테 데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갖가지 5만 가지에 대한 그 뭐 이상 증상들이 많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크리티컬 레벨로 뜬 거고요. 실제로 ACI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리프 노드가 10개가 있고 스파인 노드가 2개고 클러스터는 3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어노멀리 디텍션이 지금 뭐 크리티컬, 메이저, 마이너 이런 형태로 이제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라 디텍션 타임라인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뭐 메이저가 크리티컬 메시지가 떴는지, 메이저 메시지가 떴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 메뉴별로 이 메뉴에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요 대시보드라고 하면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입니다.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다 보면은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봐야 할 리프 스위치나 어떤 증상들을 계속 띄워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띄워놓지 않고 아예 그냥 대시보드에 등록을 해버리면 이 대시보드에 가서 열으면 제가 여기 테스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패킷 드롭 스케일 리프 205 요거 이제 제가 네이밍을 쳐서 직접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할 그런 페이지들을 직접 등록하실 수 있는 게 요런 대시보드 형태로 보실 수 있고요.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이제 이 패브릭을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에 대한 디바이스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나열된 거고, 실제로 이제 어널라이즈 얼랏은 어드바이저나 어노몰리 같이 뭐 엔드 오브 라이프라든가 보안 취약성 같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실 수 있는 곳, 그리고 어노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설정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프로토콜 이상이 있는지, 뭐 하드웨어 폴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어노몰리 메뉴에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트러블 슈팅 메뉴에 보면 이제 로그 컬렉터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태그에 보낼 로그 덤프를 각각의 리프를 선택적으로 클릭을 해서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아서 온라인으로 택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 그런 로그 컬렉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안에는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건데요. 뭐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뭐 TCAM이나 CPU 사용률 또는 A시아에서 얘기하는 가상 영역들, 뭐 테넌트라든지 브릿지 도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인바이러먼트는 이제 CPU나 메모리, 온도, 팬, 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주고, 스태틱스트는 인터페이스 관련된 그런 다양한 에라 카운트라든가 CRC 카운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메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플로우 어널리틱스는 플로우 단위별로 패스 정보를 보여주고 그 패스에 대한 이상 증상, 즉 뭐 드롭이라든가 지연이 어느 포인트에서 일어나는지 그렇게 보여주고요. 엔드 포인트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이 가상화 영역에서 이 VM이 뜻하지 않게 뭐 브릿지 도면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테넌트별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무브먼트 관련된 그런 추적 기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티그레이션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앱 다이나믹스가 지금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도 여기에 통합시켜서 보실 수 있는 메뉴로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존의 NMS와는 좀 다르게 NMS는 이제 약간 실시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에 좀 초점이 되어 있는 반면에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와 하드웨어 텔레메트리를 최대 30일까지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는 30일,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정보는 최대 7일까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처 보지 못하고 넘어갔던 그런 에라 상황을 일주일 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6시간 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선택을 해서 어플라이를 누르면 여기 사이트 오버뷰에 그 시간 사이에 정보들만 표출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운영자분들이 사실은 그 ND 인사이트를 사용하시는 고객이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한 3군데 정도 사례가 있는데요. 운영자분들이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서 가장 먼저 보시는 부분이 여기 얼랏 디텍션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루치로 타임 레인지에 설정을 해놓고 이제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알람을 클릭 해보면 이제 밤 사이에 어떤 장비들의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로그 형태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이런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팝업 창을 띄워보니 아까 그 로고에서 알려주는 거는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스케일 리프 203이라고 하는 장비에서 마이크로 버스트 디텍션이 됐다는 겁니다.
인터페이스 1의 5번에서 디텍션이 됐고, 이러한 디텍션이 됐으면 여기 어널라이즈에 동그랗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이제 분석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간단히 여기 제너럴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스테이터스가 액티브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현재 이 증상이 최초 발생을 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액티브로 표시를 해주고요. 만약에 그러한 증상이 해결이 되면 여기에는 스테이터스에는 클리어드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샘플에서는 액티브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마이크로버스트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널라이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상되는 임팩은 최근 5분 이내에 100개의 플로우에 의해서 마이크로버스트가 탐지됐고, 해당 시간에 이 인터페이스를 경유하는 다른 트래픽들이 이로 인해서 지연이나 손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레코멘드로서는 유니캐스트 플로우들이 과다한 버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향후에 버퍼 드랍이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으니 이 트래픽을 다른 인터페이스로 좀 리밸런싱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는 이러한 형태로 고객분들한테 임팩트가 어디가 있을 거고 그 임팩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솔루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또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건 이제 패킷 손실 관련된 부분을 좀 사례를 들었고, 세 번째 쪽에 여기에 로고를 보니까 12.12.12.2에서 16.16.16.22로 가는 패킷이 지금 패킷 드롭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제너럴 인포메이션 쪽으로 넘어가고, 이 증상이 여전히 액티브인 상태고 요거에 대한 분석 정보를 보기 위해서 어널라이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레코멘데이션은 없지만 여기 요 증상이 일어났던 앞뒤의 전후 사정을 보기 위해서 뮤추얼 어커런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드롭이 발생했으면 이 드롭이 왜 발생했는지를 앞에 로고도 봐야 되고, 이 드롭이 발생함으로써 임팩트 되는 뒤에 로고도 봐야 되잖아요,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뮤추얼 어커런스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어펙티드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스 IP, 포트 넘버, 데스티네이션 IP, 어플리케이션 포트 넘버 이렇게 보여주는데,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제너럴 인포메이션과 함께 다시 이쪽에 좀 디테일 정보를 보는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요 임팩티드 플로우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해당 플로우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목적지가 어디고 경유되는 스위치 노드가 어디고 거기에 따른 인아웃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분이 보시는 거는 요 패스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가 12.2에서 출발을 해서 스케일 리프 202번 리프 스위치에 이더넷 1의 10번 포트로 들어와서 1의 11번 포트로 스파인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스파인으로 나갔다가 리프의 205번으로 나가는데, 데스티네이션으로 가기 전에 이더넷 1의 11번에 드롭 카운트가 발생합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고객분이 사실은 이런 패스를 플로우 레벨로 찾기도 어렵을 뿐더러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어떤 인터페이스에 그 플로우가 임팩트가 있는지 기존 방식대로 찾으려고 하면 모든 로그에 다 접속을 하셔야 돼서 CLI-bas로 보셔야 되고, 만약에 CLI에서 표출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네트워크의 구간별로 스니퍼를 떠서 어디에서 드롭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노력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이러한 그 어려운 그 트러블슈팅 과정을 모두 다 자동화로 딱 단 몇 초 만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직관적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값을 운영자분한테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캐퍼시티 플랜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장비를 운영하시다 보면 제조사에서 스레스홀드를 걸어놓은 그 캐퍼빌리티 임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이제 뭐 AP 캐퍼시티가 브릿지 도메인은 15,000개까지 지원하는데 현재 내가 몇 개까지 사용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향후에 이제 그런 캐퍼시티에 도달하기 전에 플래닝을 세워야 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엔드인사이츠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표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비단 그 데이터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그 내용만 좀 포커싱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가상화가 빨리 진행되면 될수록 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빨리 되면 될수록 운영자분들은 상당한 어려운 환경에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만 알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조직과도 협업을 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 조직과도 협업을 해야 되고 보안, 웬 이런 쪽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설상가상으로 점점 이제 가상화가 되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트러블 슈팅하거나 운영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네트워크 운영 방식도 결국에는 AI와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동화된 툴을 가지고 좀 더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스코에서는 이런 데이 1이나 데이 2에 대한 업무 자동화를 위해서 ACI뿐만 아니라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 저희가 향후에 이미 CX 팀을 통해서 앤서블이나 테라폼을 통해서 어떻게 ACI나 NXOS에서 이런 인프라 자동화 하는데 프로비저닝 툴을 구현하는지 이러한 교육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메시지화 한다고 하면 이제 네트워크 운영 방식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이 사후 대응적 모델이 아니라 지능형, 사전 예방형 운영 모델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오늘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오늘 미처 소개드리지 못한 그런 내용들 많이 설명해드리고 또 원하신다면 저희가 직접 내방해서 데모도 할 수 있고 리모트로 연결해서 웹엑스 형태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시스코에 많이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스코 코리아 장희성 이사님과 함께 네트워크 운영 자동화의 중요성과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코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 솔루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D 인사이츠의 라이센스 정책과 과금 정책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들어왔는데요. 네. ND 사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모든 플로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넥서스 대시보드 컴퓨팅에 관련된 클러스터, 즉 3개의 서버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나 하드웨어 텔레메트리를 분석 서버로 보내주는 스위치 기반으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는 이제 서브스크립션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3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계획을 세우실 때 3년 서브스크립션 또는 5년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장비당 개수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ND 인사이츠가 현재 어느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은 어느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잠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넥서스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 ACI 또는 NXOS를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한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멀티벤더를 지원하느냐 이렇게 의미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멀티벤더는 지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는 지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드웨어 텔레메트리는 시스코에서 직접 만든 에이직에서 제공되는 하드웨어 텔레메트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멀티벤더를 지원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카탈리스트 또는 NCS 같은 그런 라우터 이런 것들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타사 대비 차별화된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타사 대비 차별화 기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스코에서 하드웨어 기반 클라우드 스케일 에이직에 이런 텔레메트리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타사와 차별화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격 경쟁력은 글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네트워크 모니터링 툴이나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툴을 구매해 보시면 아시겠는데 그런 솔루션 장비보다는 저렴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네트워크의 노드들의 숫자에 의해서 이런 가격이 또 굉장히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이러한 솔루션들과 비교해서 가격이 싸다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면 아마 고객분께서도 적당한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엔드인사이츠에서 AI와 머신러닝을 통한 분석으로 이상 탐지 및 위험 분석을 하기 위한 학습 기관과 학습 양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학습 기간은 실질적으로 학습 기간은 이제 플로우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뭐랄까요 한 30분 이상 정도 되면 이제 그게 이제 DB로 쌓이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좀 더 정확한 이상 징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어노멀리 측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코 클라우드에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알려진 버그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사실 학습 기간이 필요하지 않고요. 단지 이거는 하루에 한 번은 시스코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이러한 비교 대상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현재 고객이 사용하고 계시는 운영 환경과 비교를 해서 이제 이렇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클라우드 접속하는 그러한 타이밍이 좀 필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트래픽에 구분을 해서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지 한 가지 질문 주셨고요. 또 아침 근무 시작할 때 포워드된 사용자 맥 어드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 이상 징후로 오탐되는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일단 그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트래픽을 구분해서 이상 징후 탐지할 수 있는지 먼저 답변 주실까요? 인바운드. 일단은 저희가 그 아까 플로우 패스 서머리를 보여드렸다시피 특정 고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IP를 여러분이 넣고 서칭을 한 다음에 그 플로우가 어느 인터페이스로 들어와서 어느 인터페이스로 나가는지 이런 것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맥 어드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 이상 징후로 오탐되는 영향. 저건 약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네, 이거는 좀 개별적으로 그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버스트 시 실제 패킷 드롭이 발생한 정도는 리포트하지 않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상세 정보를 통해 봐야 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자가 특히 지속적으로 봐야 할 것을 대시보드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버스트 관련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그 표가 이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표를 보여주면 마이크로버스트가 갑자기 그래픽이 확 튀잖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만 별도의
대시보드로 모아놓고 실시간적으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상화 환경에서는 데이터의 가시성 확보가 필수적인데요. 시스코 데이터 오퍼레이션은 네트워크 이상에 대한 감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하고 좀 중복되는 답변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넥서스 인사이트 어드바이저리라는 그런 기능인데요.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버전 정보라든가 알려진 버그 또는 뭐 엔드 오브 세일즈 정보, 뭐 보안 취약성 관련된 정보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 시스코 클라우드에서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비의 정보를 매칭을 해서 이제 그러한 결과값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시스코 코리아로 개별 문의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는 네트워크 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사후 대응적 모델에서 이제 지능형 이런 기능들이 있는 솔루션으로서 사전에 좀 예방형 운영 모델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솔루션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그 기업에서 파트너들과 같이 일하고 계시면 그 파트너들을 통해서 또는 저희 시스코 대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저희가 직접 내방을 하거나 데모를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많은 문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네트워크 운영 자동화에 대해 많은 인사이트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꼭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